의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만나려고 저희 앞에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아까 제가 의원님이 경례하는 모습 보고 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혼자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완전히 그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고 항명 수계로 몰아가던 그 장모님들로 둘러싸여서 외로이 혼자 앉아 계신 걸 보고 정말 저분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훌륭한 분인데 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네. 악마화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건의기 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비슷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죽음과 같은 공포.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우리 박정훈 대령 옆에 국회가 있고 국민들이 있다. 끝까지 네.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경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아까 제가 만나봤는데 오늘 선서 안 한 증인들 네. 여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청문회 처음이다 이런 댓글 의견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증인들이 나서 선서를 안 한다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여기 와서 진실만을 얘기할 자신이 없고 또 네. 진실을 얘기하면 뭔가 이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을 숨기려는 그런 의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하는 진술은 네. 저거는 진실성이 없는 진술이다. 어.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선서하지 않은 그런 증인들의 진술은 알아서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증인 선서를 안 한 증인들이 더 열심히 자기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고 손을 들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럴 거면 증인 선서하고 당당하게 하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우리가 가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진실을 밝히기가 자신이 없었으면 선서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사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서하지 않은 증언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발언하시려면 네. 선서하고 하세요.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아까 질의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또 보고 저희 들어가서 현장에 봤는데 오늘처럼 의원님이 좀 분노에 차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모습 저는 처음 뵌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좀 막 예, 얼굴이 그만큼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벌겋게 예, 달아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을 국민들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이 청문회 보고 계서 연차 쓰고 청문회 보신다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지금 새벽 1시인데 계속 보고 있다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하는 모습, 또 답변하는 모습 다 보고 계신데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오후 질의가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걸 여쭤보실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성, 앞뒤가 맞지 않은 것, 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 빈틈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숨기려고 하는 그 대통령의 외압, 경로와 이 사건의 수사 외압, 네. 그리고 사건의 이첩을 한 사건이 다시 보류가 되고 기록이 탈취되는 과정. 거기에서 결국은 모든 증거들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문회에서 그런 대통령이 직접 한 그런 직접 증거는 밝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정황 증거들 그리고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숨기려는 그런 증인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은 저는 또 이번 청문회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데 사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권 행사를 온 국민들이 분노로서 그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법이 통과돼서 실제로 그 특검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오늘 청문회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여쭤보면 국민권익위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질의사항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권익위 답변을 다는 거 보니까 그거 뭐 300만 원 뭐 주고 하는 거 괜찮다. 직무 연관성 없으면은 그거 괜찮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전의 답변이랑 차이가 있죠. 그 네. 이전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됩니다. 이렇게 답을 그동안 달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성 결론을 내리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이런 이제 조롱 섞인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건의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듯한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그 사실은 제한 없이 마음껏 선물이나 금품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권위가 맞는 것인가? 여기가 과연 청탁금지법 주무부처가 맞고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 기관이라고 얘기하던 권위가 맞는 것인가? 스스로 자신들의 기관의 책임, 역할을 망각하고 셀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거나 이런 마음에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가 기강 자체가 다 여기저기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뭐 국방부 그리고 군대 그 가장 진짜 대한민국의 이 군기 이걸로는 뭐 거의 어떤가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해병대가 무너진 모습 저런 사령관이나 저런 그 상급자들을 보면서 그 사병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그런 그 위에 대장들 이런 걸 지휘관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곳곳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나 국가기관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듣고 좀 굉장히 참담한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후 질의도 저희가 지켜볼 텐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문회 증인들이 너무나 이제 이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른바 한방 이런 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고 이 청문회가 앞으로 특검법으로 가서 특검이 관철되는데 그 중요한 단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벤트인 만큼 또 여기서 모든 게 밝혀지고 진실이 다 규명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조금은 또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문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